로버트 퀸, 안잔 타코 지음, 한영수 옮김, 목적 중심 경영. 초연결 초지능 디지털 시대. 이제는 목적 경영만이 답이다. 니케북스 출판사입니다. 더 높은 목적. 이 책은 더 높은 목적을 가진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책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진 조직이란 더 큰 공공의 선이 구상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정성 있게 인증된 사회 시스템을 말한다. 모든 조직들처럼 더 높은 목적을 가진 조직은 갈등의 가마솥과 같다. 그러나 더 높은 목적은 모든 결정의 중재자가 되고 사람들은 갈등이 존재해도 그들의 일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들은 사명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자존심을 초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고 노력한다. 일반적인 평소의 관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목적을 가진 조직의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하고 건설적인 대립에 적극 참여한다. 신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다.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윈윈 사고를 가지고 동료들에게 더 높은 수준에서의 협업을 요구한다. 그들은 역경이 반복되어도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회의는 생산적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한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조직에서 일한다고 믿는다. 고객들과 외부 구성원들은 조직의 탁월함에 이끌리고 이는 조직의 미래를 창조하는 데 공동 창조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책의 구성.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가 원한다면 둘 중 한 부분만 골라 읽거나 모두 읽어도 좋다. 일부는 조직 행위를 관할하는 이론에 관한 것으로 일부는 이미 경제학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다. 기존의 경제학 가정들이 유효하긴 하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가정을 포함하지만 이를 초월하는 새로운 논리를 제공한다. 미시경제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의 해결에 더 높은 목적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왜 수많은 책과 정보들이 지금까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는지도 설명할 것이다. 2부에서는 이론에서 실전으로 이동한다. 더 높은 목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들과의 인터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8가지 반직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각 장마다 한 가지의 지침을 제공하고 그 지침이 왜 관리적인 관점에 반해 자주 무시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지침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지 현실에 바탕을 둔 사례를 제공한다. 이 지침들은 조직이 더 높은 목적을 찾는 방법과 조직의 전략과 목적을 접목하거나 교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 높은 목적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실었다. 마지막 장에는 많은 경영진의 실제 질문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그리고 자신의 더 높은 목적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적었다. 1부 제6장 왜 모든 사람이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지 않을까? 더 높은 목적의 의미를 우리가 처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주제에 관한 수많은 책이 출판되었다. 어떤 책들은 개인의 삶에서 더 높은 목적의 역할에 대해, 또 다른 책들은 조직에서의 더 높은 목적의 역할에 대해 썼다. 저자들은 목적의 역할을 영혼으로 이끄는 것,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혹은 어떻게 대신에 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기업들만이 진정한 더 높은 목적을 채택해 그들의 사업을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동안 출판되었던 목적에 관한 많은 책들이 실제 사업 운영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삶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게 되면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진다.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가장 높은 목적을 규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목적은 초점을 상실감에서 상실의 가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가르쳐 준다. 목적은 자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이나 위기, 더 높은 목적, 그리고 위기 중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 사이에는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했다. 워크숍에서는 종종 참여자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위기에 관해 말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시험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그들이 보는 긍정적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더 높은 목적이 어떻게 위기 시에 나타나는지를 논의한 다음 더 높은 목적이 위기 대처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논의했다. 동료인 빅터 스트레처의 저서에는 목적, 도전, 학습에 관한 항목이 있다. 그는 삶의 목적과 역경에 대응하는 방법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즉, 삶의 목적을 지니면 그러지 않을 때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 원대한 의식을 가지며 경험에서 얻은 의미를 어떻게 구성할지 더 절제된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도 배우며 원하는 미래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법도 배운다. 스트레처는 엄청난 파괴력을 드러낸 지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관련 연구도 검토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지닌 사람들은 스트레스, 우울증, 삶의 질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 그들은 정신적 외상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해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더 많은 성장을 경험하고 외상성 신경증을 겪을 가능성이 낮으며 더 많은 에너지와 의지력을 갖는다. 실제로 위기가 광범위할수록 외상 후 성장은 더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도전을 경험하면 잃은 것에 덜 집중하고 자신의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됨을 시사한다. 목적 추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포심이 줄어든다. 그것이 자신감을 키우고 학습을 촉진한다. 그 학습은 전통적인 것이 아닌 깊은 변화를 불러오는 인문학습이다. 자신이 누구이고 세상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 도전은 가끔 우리를 일깨운다. 도전할 때는 자신의 가치관, 가정,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이 아닌 현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아직 목적이 없었다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미 목적을 가졌다면 그 목적을 다시 검증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러면 삶의 목적을 재설정할 수 있다. 삶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겪을 경우 공격적이 되거나 도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나 더 건전한 대응 방법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산다면 이런 종류의 학습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더 높은 목적의 경제이론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드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일이 종종 위기를 통해 일어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각자 자신의 리더십 개발에 책임이 있다. 8장 2단계 목적을 찾아라. 사람들이 리더를 꼭대기에 두는 위계를 시각화하는 경우 그들은 주인 혹은 CEO를 리더로 본다. 그들은 리더의 할 일이 조직의 목적을 알고 발표하는 것이라 가정한다.
더 높은 목적은 CEO가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찾는 것이다. 더 높은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훈련된 성찰, 진정한 대화, 그리고 조직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공감의 확대는 전체의 고통과 기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이 더 높은 목적을 찾아서 명확하게 표현하면 그 목적은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적 행동을 야기하며 일부를 물리치고 다른 것을 끌어들이기도 하며 새로운 관행을 구축하고 동료의 압력을 변하게 하며 협력을 초래하고 회복을 촉진하며 이전에 잠재해 있던 자원에 조직이 접근하도록 만든다. 목적 중심적 조직을 창출하는 두 번째 반직관적 단계는 더 높은 목적을 찾는 것이다. 만약 우리 조직이 내일 사라진다면 다른 조직이 우리가 하던 일을 대신 맡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우리의 집단 기여는 얼마나 획한 것인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조직에서 당신의 충성도를 높이려면 어떤 기여를 해야 할까? 14장 8단계 긍정 에너지 전파자를 활용하라. 어느 날 우리는 큰 조직에서 인적 자원을 총괄하는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그녀는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회사의 임원들이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되어갔고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조직 전체에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반직관적인 질문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조직으로 돌아가 천성적으로 긍정적이고 공공선에 헌신적이며 유능한 사람들을 선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그녀가 그들에게 적극적인 변화 모델의 네트워크에 초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미래의 그 조직에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만약 그녀가 그들에게 그 비전을 현실로 불러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물어보았다. 모든 조직은 이용 가능한 목적 중심적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종종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다. 우리는 이러한 이용 가능한 구성원들을 긍정 에너지 전파자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라고 일컫는다. 조직 전체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긍정의 에너지 전파자들은 7장에서 기술한 코리 먼들 같은 성숙하며 낙관지향적이고 목적 중심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개방적이고 기꺼이 선도적인 역할을 떠맡으며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 일단 이들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긍정적 에너지를 사방으로 뿜어내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의 제안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 제안이 즉각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강한 관심을 유발했다. 어둠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의 불빛 같은 제안이었다. 우리는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고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했다. 그녀가 전화했다. 우리의 제안이 한편으로는 과격한 것 같아 약간 불편하다고 말했다. 모든 변화의 시도가 계층 구조의 맨 꼭대기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흘러내려와야 하는 전통적인 통념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더 바람직한 문화를 이끌도록 이끄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회사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직무일 뿐만 아니라 개인 목적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이미 2번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에 그녀는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들은 그녀만큼이나 강한 느낌을 받은 동행자였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자원이었다. 또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이 그룹은 조직의 현재 상태와 향후 바람직한 상태를 분석했다. 한편으로 회사는 태생적으로 충성스럽고 윤리적이며 헌신적이고 자부심이 강하며 협력하여 성공하기를 열망하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외적 기회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고 회사가 기로에 처해 있음도 알았으며 진심으로 회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회사의 경쟁력에 의문을 가졌으며 수치에만 관심이 있고 통일된 비전이 없었으며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사람들이 점차 자기 영역만 챙기며 분열되었으며 두려움이 조직에 스며들고 구성원들이 낡은 방식의 자신을 가두려 하고 비난과 남탓만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피로감이 커졌으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있었다. 이 그룹은 명백한 목적과 사명을 지닌 성공적이고 경쟁적이며 성장하는 회사를 원했다. 회사는 고객 중심적이고 항상 변화를 꾀하며 배우는 문화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명료성, 신뢰, 솔직함, 협업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자신감에 차 있고 혁신적이며 활력이 넘치며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힘이 넘치는 유능한 업무 수행자들을 보유할 것이다. 구성원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긍정의 에너지 전파자 그룹을 흥분시켰다. 그들은 다음 단계를 취하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그게 어떤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친구는 우리에게 이 그룹을 만나보도록 주선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며 실제로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묻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 목록을 만들도록 그들에게 요청했다. 그들은 2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매우 사려 깊은 질문을 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개인적 목적 대 집단적 목적. 우리는 이 집단을 2가지 주제의 탐구에 참여시켰다. 우리는 그들에게 각각 개인 목적 선언문이 필요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개인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잘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 수준에서 어떻게 자신의 직원들이 개인 목적과 공동의 목적을 찾는 것을 돕고 그 2 목적을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조직 전체에서 나타나 전파될 수 있는 긍정적이며 일탈적인 패턴에 관해 논의했다. 그들은 이 생각을 좋아했지만 상부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이때 우리의 친구는 자신의 개인 여정을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10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결심에 관한 내밀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는 감동적이어서 방 안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영감을 받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들은 많은 답을 내놨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답은 놓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중에는 고위직 한 명과의 어떤 사건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긍정의 에너지 전파자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 그는 그녀 말에 이렇게 응답했다. 아, 좋습니다. 업무 개선을 위한 유기적인 노력을 하고 윗사람들은 그런 일을 애써 하지 않아도 되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그룹의 각자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 말하고 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러분은 이미 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회의를 통해 여러분은 회사에서 리더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권위에 도전하는 저항적 행위를 주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조직의 실패를 벗어나려는 도전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윗사람이 하려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부정적이 아닌 적극적인 일탈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프레임을 잘못 짠다면 상사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주의 깊게 프레임을 짠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였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한 여성이 손을 들고는 평소에는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최근 회사에서 어려운 과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체 현장 팀의 90%가 그 힘든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녀의 상급자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90%의 노력은 무시하고 10%를 더 밀어붙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척 화가 나 상급자에게 맞섰다. 그녀는 그 후 어떻게 상급자의 주의를 10%의 실패에서 90%가 성취한 것에 대한 축하로 바꾸었는지를 설명했다. 완벽한 순간에 부드러운 목소리의 이 여성이 우리에게 이 긍정의 에너지 전파자 그룹이 집단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모형을 개인적 차원에서 제공했다. 정말 의미심장한 순간이었다. 한 그룹의 변화 요원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고 목적과 긍정적 문화를 조직과 조직의 상부에 전달하는지에 관한 학습의 관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례는 완전한 변신을 위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만약 당신이 리더나 동료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면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하기 두려워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자아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공동선을 앞세우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목적 중심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상상력과 실행력을 갖는다.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 전파자를 만나고 배우고 스스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 방의 모든 에너지 전파자들도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배우고 성장하며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과도 관련된다. 안락한 구역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일탈자의 역할로 들어갈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준다. 적극적인 조직 만들기가 윗사람이나 동료에게도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도 긍정적인 일탈자가 되고 관습적인 문화 바깥에 있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열망한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일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위계적 지위를 가진 많은 관리자가 있지만 변신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는 극소수임을 알고 있다. 에너지 전파자들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이해하는 성향을 지녔기에 긍정 에너지 전파자 그룹을 형성하는 단계는 유용하다. 우리는 목적 중심 조직을 만들려는 CEO들에게 긍정 에너지 전파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조직 전체에 걸쳐 더 높은 목적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 전파자의 개념은 전통적인 주인 대리인 모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데 이 모형에서는 정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서적 기질로 인해 타고난 변화의 리더가 되는 긍정에너지 전파자들은 모든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여 연계시키고 권한을 부여하면 이들은 고위 리더들이 요청할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 중심 조직 창출의 8번째 반직관적 단계는 이러한 긍정 에너지 전파자들의 길을 펴게 하는 것이다. 긍정의 에너지 전파자 네트워크 진화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 조직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야 할 원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긍정 에너지 전파자 진화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 조직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야 할 원칙들은 어떤 것인가? 15장 실전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이 책에서 우리는 목적 중심 조직을 만들기 위해 더 높은 목적의 경제 이론과 8가지 반직관적인 지침을 제안했다. 7장부터 14장까지는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 및 방법을 제공했다.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임원들은 목적 중심 조직을 만드는 것을 회피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 중심 조직을 만드는 일은 전통적 믿음의 탈바꿈을 요구한다. 이 장에서는 실행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실었다. 그 답은 당신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실행을 옮기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질문은 3가지 범주에 속한다. 즉, 더 높은 목적의 본질, 더 높은 목적의 경제학, 목적 중심 조직의 창출이다. 더 높은 목적의 본질. 질문 1. 더 높은 목적이란 무엇이며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더 높은 목적은 공공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또는 진실한 의도다. 이것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기여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결과를 추구하고 생산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당신의 가장 높은 목적은 당신의 소명이 된다. 그 목적에서 본질적인 동기를 찾는다. 당신은 외적인 보상과 처벌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당신은 완전한 참여와 사랑으로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 확신에 찬 열망으로 어떤 의도를 추구하면 배움의 속도가 빨라지고 더 높은 수준에서 일을 수행하게 된다. 완전한 참여로 목적을 추구하면 탁월성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아가 드러난다. 그 자아는 더욱 진실하며 더 깊어진 덕목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체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창발적, 품성을 가진 그러한 발견은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힘든 작업을 필요로 한다. 리더는 구성원과 소비자 혹은 고객의 요구와 관심사항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더 높은 목적을 어떻게 찾고 명확히 표현하는지에 대한 통찰은 제8장을 참조하길 바란다. 질문 5. 더 높은 목적은 목표처럼 실제로 달성하는 것인가? 아니다. 더 높은 목적은 북극성처럼 언제나 안정된 방향을 제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는 나침반과 같다. 더 높은 목적이 긍정적 변화에 영감을 주는 것이라면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목적을 견지해야 한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침반이나 북극성처럼 모든 여정에서 길을 인도하듯이 조직도 그러한 목적을 견지해야 한다. 질문 6.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목적은 변하는가? 세상은 계속해서 변한다. 개인과 조직은 항상 적응해야 한다. 개인 혹은 조직이 더 높은 목적을 따를 경우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면서 불확실성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목적은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유용한 자원을 끌어당긴다. 목적은 역동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목적 중심 구성원과 조직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그들은 성찰을 계속한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 명확성을 높이고 더 높은 목적을 수정한다. 그 변화가 크거나 작을 수도 있지만 진정성이 있다면 구성원들은 그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질문 7. 더 높은 목적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때 심오한 배움과 기여를 성취한다. 이로부터 당신은 본질적인 만족을 얻고 결과를 이루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 개인 목적 선언문을 갖게 되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순환은 스스로 지속되지만 깨지기도 쉽다. 따라서 감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 지속적으로 성찰과 행동을 통합해야 한다. 질문 8. 2개 이상의 더 높은 목적을 가질 수 있는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2개의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나는 직장, 하나는 개인적 삶에서다. 2개의 목적 선언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당신의 더 높은 목적을 찾기 위한 행보가 선행한다. 그러나 도전 과제가 하나 있다. 가장 높은 목적을 찾으면 그것이 삶의 모든 면을 통합하고 모든 의사 결정의 결정권자가 된다. 그것을 서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조직에서도 2개 이상의 더 높은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가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봉사하고 미래의 기업가가 될 구성원을 훈련한다는 징거스맨의 더 높은 목적은 서로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고객의 만족을 창출한다. 질문 9. 당신은 왜 진정한 더 높은 목적을 강조하는가? 진정성이란 말은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이다. 위계적 경제 생활에 관한 정통적인 가정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진정한 소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진정성을 지닌 사람은 가슴과 사고방식이 일치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 관리자가 리더가 되면 그들은 더 진정성 있고 목적 중심적이 된다. 더 높은 목적이 진정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신뢰와 협업을 무너뜨린다. 더 높은 목적을 거래 게임의 도구로 접근하면 구성원은 즉각 그러한 위선을 알아챈다. 그들은 더욱 냉소적이 되고 그런 경영 사고방식은 조직에 해를 끼친다. 자신을 진정한 상태로 끌어올릴 수 없다면 목적 있는 일을 피하라.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의 근본적인 상태로 사는 방법이란 책을 추천한다. 질문 10. 더 높은 목적이 영성과 관련이 있는가? 영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하나의 정의에 대한 의견 일치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 중 하나는 나는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언급에서 포착된다.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을 대양 같은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의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신론자는 흔히 신과 관련된 경험을 하지만 무신론자는 자연, 음악 혹은 어떤 다른 영역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다. 조직에서는 더 높은 목적이 흔히 목적 중심 조직의 특성인 신뢰, 결속, 협업, 집단 지성, 미래의 공동 창조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의 거대한 전체의 일부로 느끼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 몇 가지 조언. 전통적 사고방식은 더 높은 목적의 반대 개념이고 더 높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기존의 문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임원들은 목적 작업을 회피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다. 기꺼이 목적 중심 리더가 될 수 있고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 조직 변화의 8단계를 실행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발전하여 관리자가 아닌 리더가 된다. 주인, 대리인 문제를 고찰하고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대리인을 주인으로 만드는 리더가 된다. 목적으로서의 여정에서 진정성이란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더 높은 목적을 찾지는 말아야 한다.
더 높은 목적을 믿고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조직을 고양시킨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공동선을 위하여 이기심을 희생하기 때문에 더 높은 목적은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 집단 이익과 개인 이익이 하나가 된다.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일터에 쏟아붓는다. 목적 중심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보는 시간은 실제로는 이곳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투자다. 우리가 여기서 공유한 조직의 변화를 위한 8단계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하라. 첫 단계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조직은 목적 중심 사람에 의해 목적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이 진실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명확하게 소통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의미가 성공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